자,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차트 탐정 강태성입니다. 자, 어제 이 삼성전자는 엄청난 상승분을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4%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0일의 종가가 23만 원이었어요. 근데 8월 14일, 바로 어제의 종가가 27만 4,500원으로 약 19% 가까운 상승을 4일 만에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상승 속도만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단순하게 반도체가 좋으니까 더 오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지금부터는 상승의 근거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에서도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현재 미국에 있는 이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27만 4,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장중에 27만 8천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엄청난 상승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반짝하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승의 이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단일 종목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에 전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변경이 됐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건 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건, 우리 바로 어제 미국장에서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 S&P 500은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고 마감해준 모습 보여줬었는데, 해외 증시를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의 하락폭으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브로드컴도 크게 밀렸고 인텔도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자체를 전체 한 묶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처럼 이 연산하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목의 움직임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이번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바로 그 차이가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미국 증시가 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주 선배님들이 이 움직임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삼성전자 선배님들한테는 나스닥보다 이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가 메모리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D램, 그리고 낸드, 그리고 HBM, 결국 이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가 이 삼성전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 시장 전체는 하락했는데 메모리 대표 종목이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이 메모리를 따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AI 반도체 전체가 무조건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메모리 쪽에서는 아직 실적 추정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방향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가 왜 갑자기 강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분위기를 바꿨던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샌디스크예요. 이 샌디스크가 장기적인 메모리 수요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 낸드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을 강조. AI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HBM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이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서버 안에는 일반적인 D램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을 학습할 때도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추론 단계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HBM, 그리고 D램, 낸드, SSD 이 전체 수요가 같이 커질 그럴 가능성들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만 좋고 이 일반적인 메모리는 결국 공급 과잉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 낸드와 일반 D램의 가격 전망까지 다시 올라가 주면서 메모리 업황 전체가 생각보다 오래 강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는 왜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 HBM의 약간 경쟁력 회복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거라는 평가를 받았었었는데 이번 메모리 사이클이 HBM만의 사이클이 아니라 일반적인 D램과 낸드까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생산 능력이 가장 큽니다. D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HBM도 하고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전반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레버리지처럼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 가격이 10% 올라간다고 이익이 10%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는 이 고정비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공장 자체는 이미 계속 돌아가고 있고 장비에 대한 그런 감가도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가로 올라오는 가격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는 반대로 더 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상승도 결국엔 이 추정치의 변화인 거지 실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조금 풀어드리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의 실적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실적들을 먼저 가격에 반영을 시키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2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시장은 이미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앞으로의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어떤 숫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D램의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낸드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HBM의 출하량까지 증가한다면 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실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27만 원이라는 이 가격도 나중에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 되면서 다시 한번 평가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뉴스 제목보다는 실제 이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출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이 외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장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큰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를 늘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이 거래량,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27만 원, 28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 자체를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이 타이밍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외인들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판단해도 무방하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이런 실시간적인 상황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도 영상에서 매일매일 다뤄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삼성전자의 내일의 가격을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완벽한 대응 전략 세우셔야 하는지까지 매 영상에서 다뤄드리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만 매일 꾸준히 시청하시더라도 완벽한 대응 전략들 수립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만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우리 선배님들한테 매일매일 띄워준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우리 화요일 다음 거래일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가격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최근의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고 단기 차익 실현으로 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이후인데요. 두 번째, 27만 원 부분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한다. 그 이유는
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상승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7만 원 위에서 가격을 안착해 주는지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때 시장은 아직 상승분을 반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 27만 5천 원 부근의 직전 고점 부분 27만 8천 원 부근이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해 주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를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넘어가면 단기적인 새로운 가격대들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다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완벽한 대응들을 가져가시면서 여기서의 이 돌파 구간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됐을 때는 어때요? 이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바로 우리 선배님들도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답해줘야 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23만 원 부근에서 시작된 이번 상승이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의 그런 전망치들을 반영하는 추세 상승이냐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하고요. 이걸 물론 지금의 이 상승분에서만 보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단서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단서는 미국 시장에서 이 메모리주가 반도체주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D램과 낸드가 가격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외인들의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강한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긍정적인 단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경계해야 할 단서는 지금 이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경계하셔야 하고, 미국 반도체주 전체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도 경계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동 이슈, 이 거시경제적인 리스크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이 금리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을 보통 우리가 외부에 있는 외부 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경계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화 자체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에 시장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는 약했지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상승을 했고, 샌디스크가 강한 장기 메모리 수요 전망을 제시하면서 HBM뿐만 아니라 D램, 그리고 낸드, SSD까지 이 AI 데이터 센터 수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면서 메모리 전체 생산 능력이 큰 우리 삼성전자의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23만 원에서 27만 4,500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에도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느냐를 체크해야 한다. 이 가격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를 띄우느냐를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트에서 볼 부분은 27만 원 부분을 유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27만 5천 원대에 이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돌파 과정에서 이 거래량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우리 선배님들이 완벽한 대응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27만 원 가격을 지켜주는 돈이 들어오는지 혹은 돌파해주는 돈이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체크하셔라. 이렇게 결론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7만 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었고, 우리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가격대까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서 대응 가져가시면 되고, 가져가시는 김에 여기까지 기왕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또 미국 증시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 우리 시초가 대응하시기 전에 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선행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체크하시면서 대응들 완벽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런 가격대들이나 이런 상황에 맞는 이슈들 가져와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